자, 여러분, 저는 해리스 술탄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처음엔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웃는 얼굴 사진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터커 칼슨도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첩작전을 막 성공적으로 수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업적이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역정보 작전 중 하나이며 아니면 가장 위대한 작전일 수도 있는데 그 결과로 적의 고위 지도자 5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CIA로부터 터커 칼슨이 이란의 이슬람 정권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기밀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걸 어떻게 쓸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 정권 공격 며칠 전 터커 칼슨을 오벌 오피스로 불러 만났습니다. 터커 칼슨은 알겠어요,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왜 이슬람 정권을 폭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터커 칼슨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터커 칼슨, 즉 터커 칼슨으로 잘 알려진 그는 이슬람 정권에 대해 유독 약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터커에게 이슬람 정권을 폭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그의 거래 기술입니다. 알다시피 그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거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터커는 집에 돌아가서 그 기밀 정보를 이슬람 정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게 괜찮다고. 트럼프는 그냥 허세를 부리는 것뿐이라고 말이죠. 그는 이슬람 정권을 폭격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 하메네이가 지상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위하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이슬람 정권을 폭격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이중 스파이를 자산으로 최고의 방첩 작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터커가 이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며칠 전에 저는 CIA가 저에 대해 어떤 범죄 신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범죄를 근거로 법무부에 범죄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거죠. 그 범죄가 뭘까요? 바로 전쟁 전에 이란 사람들과 대화했다는 겁니다. 이란 사람들과 대화했다니요. 터커, 이란에서 누구와 이야기했나요? 왜냐하면 이란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이란 사람들과 연락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와 이야기한 건가요? 당신은 정권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터넷에 끊김없이 접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혁명 수비대와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그들과 이야기 중이군요. 그들은 미국의 적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죽음을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미국의 적들과 대화하면서 미국 대통령에게서 막 들은 중요한 정보를 그들에게 전달한다면 그건 반역입니다, 이 양반아. 그들은 내 문자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려되고 있는 범죄는 외국 대리인법 같은 것, 즉 외국 세력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일이 별다른 결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진행될 거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이유 중 첫째로 저는 외국 세력 대리인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정치나 국제 문제에 대해 논평하는 다른 이들과 달리 오직 미국에만 충성하며 미국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이익만이 제가 신경 쓰는 유일한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 출신이고 아이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그게 뭐였죠? 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 충성을 다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미국에 충성할 이유는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 자녀가 많은 분들을 아는데 그분들은 미국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꼭 금전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이념, 분노, 실망감, 배신감 같은 이유로 자기 나라를 등지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실제로 당신을 돌아서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복수심에 사로잡히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모든 반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성을 잃고 얼마나 미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열기 속에서 그들은 심지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알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위해 벌어지고 있고 내 나라 미국이 이 전쟁에 끌려들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전쟁 노력을 방해하면 이스라엘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일이 정확히 일어났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단지 그가 내세우는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는 나는 미국에 자녀가 많고 미국의 이익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배신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죠. 이런 반이스라엘 성향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에 봉사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념적으로 그런 입장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와 대화하는 것이 제 일입니다. 아니요. 기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보고서에 따르면 CIA가 그의 문자를 읽어서 알았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의 문자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IRGC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들의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 문자들이 터커 칼슨에게서 온 것처럼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터커 칼슨이 그들에게 기밀 정보를 보내고 있었고 CIA는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터커 칼슨, 여기 왜 있어? 그래서 그들은 터커 칼슨이 그들에게 기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통령에게 말했고 대통령은 내가 직접 시험해보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 세계 소식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그게 제 직업입니다. 아니죠.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푸틴에게 아부하던 모습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모스크바에서 여기 물가가 얼마나 싼지 보세요 라고 말한 걸 누가 잊겠습니까? 전쟁 한가운데서 그는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이념적 적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터커 칼슨은 항상 미국의 적들이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그가 반드시 미국의 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이 주된 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적대, 즉 이란의 이슬람 정권과 카타르,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실제로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해가 안 되셨다면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영상이 제 설명보다 더 잘 이해될 거예요. 터커, 나는 네가 백악관에 오길 바란다. 정말이야. 너한테 준 거야? 나한테? 물론이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가는 중이야. 이중 스파이. 이 카타르 항공 좀 봐. 터커 칼슨. 난 이란 상대로 허세 부리는 거야. 이게 협상의 기술이지. 그 정보를 전달해. 트럼프 대통령은 허세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안전해요. 완벽해. 그래. 우리는 안전해. 배경에 화면을 봐. 응, 괜찮아. 이제 나와도 돼. 다 좋아. 걱정하지 마.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 그래서 터커가 그 영상을 올린 이후로 이스라엘에 대한 집착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해서 미국까지 배신할 사람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 이것 좀 봐. 이 전쟁에 반대하는 언론인을 체포하면 자유는 끝나고 이후엔 누구도 반대 못해. 또 이스라엘 자산도 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언급하지 않고는 두 문장도 못해. 우리 정부 곳곳에 이스라엘의 자산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미국인들을 감시하고 있어. 이런 수준의 정령은 참을 수 없어. 데이브 클라운 스미스를 봐. CIA는 또 다른 끔찍한 선택적 전쟁을 막으려 했다는 죄목으로 그를 기소하려고 이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 진행자를 감시하고 있어. 이건 엄청난 스캔들이자 자유사회를 자처하는 나라에 대한 수치야. 이 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라와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반역자야. 이게 바로 그들이 CIA가 터커를 감시했다고 말하는 내용이야. 아니, 그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를 감시하다가 메시지를 가로챘어. 그리고 했지. 터커, 왜 직접 알리 하메네이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일어난 일이야. 좋아. 그럼 이 정신 나간 미치광이는 어때? 그들이 터커를 잡으러 오면 우리는 새벽에 출정한다. 넌 뭘 할 거야? 정말 더 할 말 없어. 우리는 이 볼셰비키 후손들과 굴라그 2.0을 재현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들의 사기가 끝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 말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어.
왜 우리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반역죄를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특히 전쟁 중에는 말이야.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적의 주장들을 퍼뜨리도록 허용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다고 누군가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야. 캔디스 오웬스, 데이브 스미스, 젠크 위거, 안나 카스파리안 같은 바보들이 적 주장만 반복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장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건 거짓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어떤 주장을 대중에게 퍼뜨리든 항상 그걸 쉽게 믿는 사회의 일부가 있기 마련이야. 이 사람들 자체가 잘 속는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젠크 위거나 카스피리안 같은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무슨 로즈 장학생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야. 그들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모든 악의 근원이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시오니즘이라고 마음속에 새겨버렸어.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는 건 뭐든지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신적 질병을 대규모로 퍼뜨리면 당신 나라 인구의 10%, 20%, 30%가 그걸 믿게 되는 것도 가능한 거야. 이제 당신 나라 인구 중 상당수가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들 중 일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갈 거야. 그들 중 일부는 전쟁 수행을 방해하기 시작할 거야. 그게 바로 터커 칼슨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가 미국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그는 아마 실망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그가 대통령의 신임을 잃어 화가 났을 거라 생각해.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을 벌였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바라던 대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가 화가 났다고 생각해. 앞으로 며칠 안에 그는 체포되고 기소될 거야. 더 많은 세부 사항도 알게 되겠지. 왜 반역죄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이 사람 좀 봐. 이 사람의 이름은 이선 레빈스야. 이 바보는 이스라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터리 좌표를 직접 공개하고 있었어. 한번 들어봐. 이란 정부의 긴급 메시지야. 오늘 밤 미사일이 필요해. 이스라엘 채널 12에서 새 패트리어트 배터리 시스템 보도가 있었어. 여기 팔라셰민 공군 기지에 있어. 진짜 바로 여기야. 이 사람들은 정말 멍청해. 이 녀석들은 절대 로드 장학생이 아니야. 이스라엘 정부가 그걸 공개했다면 아마 이슬람 정권이 알기를 바라는 거겠지.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건 이게 국내에 있는 많은 배신자들도 드러나게 할 거라는 거야. 그게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야. 이 사람은 사실상 자신이 적을 돕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스스로 표적이 된 거야. 이란 원하면 조금 더 축소해서 볼 수 있어. 또 다시 바로 이 지역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화면을 축소해 줄게. 이곳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이 있는 곳이야. 이 사람이 그걸 보도한 사람이야. 그는 채널 13이야. 여기서 바로 에로 배터리 방공 시스템을 볼 수 있어. 그가 공개적으로 적을 도운 후 특히 전쟁 중에 이런 행동은 반역 행위인데 그는 완전히 방황하고 있어. 그는 마치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반역죄로 기소하려 하고 있어. 반역죄는 최고 형벌이 사형이야. 아마 적을 돕지 말았어야 했겠지. 전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적을 돕거나 방조할 수는 없어. 이 바보야.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이 내 모든 계정과 함께 내 영상을 올리고 있어. 400만 명의 팔로워, 40만 명의 팔로워가 내가 반역죄로 체포되길 원하고 있어. 이건 지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야. 지난 1시간 동안 반역죄, 그를 체포해라. 반역, 배신자, 반역죄의 처벌이 뭔지 알아? 사형이야. 그들은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해. 아마 사형은 너무 심할 수도 있지만 10년이나 20년 정도의 징역형은 반드시 필요해. 특히 우리가 소셜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더더욱 그래. 이 사람처럼 멍청한 바보들이 아무런 결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놓고 적을 돕고 부추길 수 있는 세상에서는 이런 처벌이 필요해. 물론 이 사람이 유일한 사람은 아니야. 터커 칼슨, 캔디스 오원스, 데이브 스미스, 젠크 위구르, 아나 카스페리안, 잭슨 힌클 같은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대놓고 적을 돕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하지만 우리 서방에서는 반역죄로 기소될 일 없다고 생각해. 우리는 사람들을 반역죄로 기소하지 않아. 다른 나라들은 총으로 쏴버리더라. 내가 그들을 쏴야 한다는 건 아니야. 우린 여전히 법과 질서가 있는 사회야. 하지만 모든 서방 국가,
심지어 미국도 반역죄가 있어. 반역죄를 두는 이유가 있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을 도운 이들이 반역죄로 기소되고 체포됐었지.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은 반역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역 정도에 따라 5년, 10년, 15년, 20년씩 감옥에 가둬야 해. 그래야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지. 그리고 네가 적의 선전에 속았고 자신이 영웅이라고 착각했다는 걸 생각하게 될 거야. 자국민 3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방조함으로써 말이야. 방금 알아냈는데 혁명수비대 최고사령관인 모이드 모신인가 하는 자가 자기 아들이 반체제 인사라는 이유로 직접 처형시켰더라고. 저 멍청이들이 옹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성을 가진 자들이야. 이스라엘을 아무리 미워해도 이스라엘이 시위자 10명, 20명, 30명을 죽인 게 마지막에 언제였지? 저천 명이 아니라 시위자 10명, 20명, 30명 얘기야. 그런 적 없어. 그게 차이야. 그게 바로 서구 문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연대해야 하는 이유야. 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더는 참을 수 없어. 우리에겐 반역법이 필요해. 이런 자들을 잡아들여야 해. 네가 적을 지지한다면 적처럼 취급받게 될 거야.